우리 개는 안 물어요. 얼마나 순둥이인데요. 그런데 물죠. 지난해에만 2명이 반려견에 물려서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또 터졌어요, 그죠? 네, 4월 한 달 동안 지금 사망 사건 그리고 상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성에서는 여성, 62세 여성인데요. 도사견에게 물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부산에서는 대형견에게 물려서 다치는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00명 정도가 개에 물린다라고 하고요. 신고된 것만 그러니까요. 예,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고인데요. 안성에 있었던 도사견 사고인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요양원 근처에서 기우던 요 우리에서 뛰쳐나온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안에 개똥 이렇게 치워준다고 문 딱 열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길이 밖으로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 집에 안 가요. 60대 여성은 뛰쳐나온 도사견의 가슴과 종아리 등을 물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도사견은 요양원 아마 인근에서 키워지던 개 같은데 몸 길이가 1.4m나 되는 대형견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아직도 정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누가 기르는 개인지도 잘. 그러니까 초기에는 요양원 원장이 기르던 도사견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비명 소리를 듣고 40대 부원장이 나가서 말리다가 부원장도 사실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의 후속 보도를 보면 인근에 노인이 기르던 개인데 요양원 원장이 밥도 주고 예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원장이 밥 주러 들어갔는데 보통 땐 반갑게 맞아주던 도사견이 문을 밀치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이 이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7시 50분대입니다. 산책을 하든 요양원에 들어가 있던 사고 경위가 어떻게 드러나든 간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중요한 숨졌기 문제가 이 최초 보도와 지금 보도가 좀 달라진 지점이 견주가 누구냐가 법적 책임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것 같아요.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동물보호법에도 이제 개정이 생겨서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야기됐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 개정 없이는 과거의 형법상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이렇게 처벌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강화된 세부적인 이제 법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또 민사소송은 따로 있겠지만. 네,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A 씨를 공격한 이 도사견은 안락사 처리됐고요. 이 원장 B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사죄로 지금 입건된 상태이고요. 중과실치사죄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큰 결과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도 지금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인식표라고 합니까? 다 의무화됐고 그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법이? 목줄은 의무화돼서요.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종류의 반려견이든. 다만 이제 입마개와 관련해서가 문제인데요. 입마개나 이런 것들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로 이제 강화돼서 입마감 같은 경우도 맹견 그리고 맹견주인 의무는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더군요. 맹견을 기르는 주인은 교육받아야 되더군요. 3시간 정도 의무 교육이 이제 들어왔고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이제 처벌되는 조항까지 마련이 되는데 사실은 맹견이냐 아니냐가 조금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맹견의 종류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화면이 있습니까? 맹견 종류가 우리나라는 5종밖에 안 돼요. 도사견 이번에 맹견 맞고요. 아메리카 핏불 테리어, 아메리카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인데 문제는 지금 등록된 맹견이 전국에 900마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맹견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니고 등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연간 2,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는 맹견 외의 개들도 굉장히 많이 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게 저 5종이라는 건 너무 좀 폭이 좁다고 보시겠죠. 맹견의 종류도 다른 외국 입법 내에 비해서 적고요. 특히 맹견과 교배한 잡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잡종의 범위는 무엇이냐. 견주들이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법이 좀 더 강화되고 범위도 폭넓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대형
대형견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분류된 맹견 이외에 대형견도 비슷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대형견들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강화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무 교육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가 될 필요성이 등록을 있습니다. 해야 뭐 저기 왜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는데 교육 등록을 안내라도 안 하니까. 해줘야 네.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난해에 이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재작년에요. 네. 근데 프렌치 불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상해를 입힌 개는 네. 잉글리시 올드 십독이란 개인데 네. 지금 다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개들입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성에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고 이틀 뒤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사람이 다쳤습니다. 크게 다쳤는데 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개 주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근데 딱 봐도 개가 이렇게 작은 개가 아니죠. 2마리 개랑 나가는데 바로 남성을 물었습니다. 네, 남성이 쓰러지고요. 물린 남성이 바로 문이 쓰러지고.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신체 주요 부위를 공격당하고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 의무 착용 중, 즉 말씀하신 것처럼 맹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마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탤런트 최시원 씨 네. 맞아. 그 네. 부모님이 기르던 개였던가요? 네. 그때도 사망 사고였죠. 네, 그때도 이웃이 이제 6일 만에 숨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네, 왜냐하면 이 개들이 승강기 안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문이 열리면 뛰쳐나가려는 본능 플러스 이제 공격적인 그 성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개물림 사고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가 철저한데 가장 안전한 것은 반려견을 안고 타라는 겁니다. 근데 통상 큰 개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목줄만 하고 있는데 확 뛰쳐나간다고 해서 견주가 제대로 잡기가 어려울 외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 이런 반복되는 문제. 최시원 씨 같은 경우도 이웃 주민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엘리베이터 사고를 낸 그 맹견은 아닌데 잉글리시 쉽독이라는 올드 쉽독이라는 이렇게 누가 봐도 뭐 연예 프로에 나올 만큼 귀여운데 멋있게 생겼죠. 네, 그런데 언제든지 큽니다.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해당 개는 95cm, 무게가 한 45kg이니까 20대 여성이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뛰쳐나가면은 이게 목줄을 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마개를 진돗개를 하느냐 마느냐 뭐 하다가 결국 후퇴하면서. 네, 지금 피해자는 쓰러지면서 왜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외치기까지 그런데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 있죠. 종에게는 입마금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금지가 그러니까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한 40cm 넘는 대형견에 대해서도 입마금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라는 개정 법률안을 냈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률이 개정되지는 못했는데 일단 대형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여부 그리고 사실 대형견이 라고 하더라도 작은 개들도 공격성을 가진 강아지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이런 안전 조치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돼서 최소한의 인명사고는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도 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볼까요? 네. 신고된 건수만 봐도 아마도 이건 이제 우리가 반려견을 많이 기르니까 당연히 사고도 늘어나고 신고하는 의식도 높아지니까 더 통계적으로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모습들이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이 견주들에게 이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이제 대납을 해주는 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만큼 반려견 인구, 반려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서 보니까 맹견과 마주쳤을 때는 뭐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멈추라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마주보지 말고 나무 자세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침착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성인데 개가 우선 난폭하게 달려들면 침착하기가 쉽지 않고 달아나게 되면 개는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 부위를 꼭 혹여라도 불가피하면 목은 꼭 보호라고 하라고 합니다. 개가
이런 치명적인 부분을 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하니까 도망가서도 안 되고요. 추적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바로 앞에 있으면 목이나 이런 급소는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견주분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 인식은 정말. 견주에게는 얌전해도 다른 사람에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장제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